저희 뉴스리는 팀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 조작 정보 종합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매출액 10% 과징금이 가장 논란인데, 이 실효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부 비판, 이것을 좀 재갈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허위 조작 정보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 이것 되지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구도 그다지 뭐 많이 익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마련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가짜 뉴스가 이제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려진 오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허위 정보가 거짓된 뉴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실수라든가 오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합의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현재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요, 27개 언론사가 협업으로 해가지고 SNU 팩트 체크라는 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과정을 보면은 당장 팩트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고를 하면은 아니면 언론사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며칠이 지나야 체크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확산되는 세상에서 과연 실효성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구글은 제어가 안 된다. 그래서 역외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게 원칙론적으로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역외 사업자 조항은 해외 사업자도 국내 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업자들의 다수 보면은요, 뭐 국내 지사를 두거나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아예 이런 법인 없이 한국어 서비스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역외 사업자 조항이 있어도 이게 법의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아마 회사별로 아니면 서비스별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뭐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조세피난처에 사업자를 두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매출액의 10%라고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국내 규제기관에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뻔히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 자료를 넘겨준다? 아마 그렇게 한 해외 사업자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일부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 국내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경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고,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내 포털이나 동영상 사업자만 좀 떠안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여당의 계획의 방점은 가짜 뉴스에 찍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제는 좀 해결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명한 규제 방법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규제 칼을 꺼낸 거는 아마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만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적 한계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치 관련 정보라든가 뭐 프라이버시, 어린이 보호 등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좀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 있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좀 고민이고요. 이번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사실 기업에 의한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뉴스 독자들에 의한 신고 방안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뉴스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가 이 뉴스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 팩트 체크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그 초반기에는 아마 허위 119 신고처럼 무분별한 신고도 좀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교육에서 지금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코딩 교육이다 해서 이게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코딩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터러시 교육,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체계적으로 좀 교육부 차원에서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정부의 규제 말고도 뭐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학교, 뭐 시민사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노력이 모두 더해져야지만이 그 허위 조작 정보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